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이원합니다. 이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배우자의 흡연. 남녀를 가리지 않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뭐 흡연을 결혼 전에는 했다가 결혼하고 끊기로 했는데 계속 핀다든지, 아이가 있는데 흡연을 한다든지, 네. 집안 흡연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맞습니다. 집 안에서 자기 네. 방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흡연하는 거는 뭐 개인의 어떤 뭐 취향일 수도 있고 선택인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이 흡연 문제가 화두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흡연은 단순히 기호식품이나 이런 걸로만 취급할 수는 없는 게 네. 상대방의 건강권을 네. 해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근데 아마 생각 의뢰인도 하시겠지만. 반신반의로 의뢰를 하셨을 것 같고 맞습니다. 저희 법인 차원에서도 이거를 과연 이혼이라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지 뭐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 의뢰인께서는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긴 그쵸. 했어요. 물론입니다. 이 흡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발생을 그리고 하게 약간 됐고요. 반전이 네. 당연히 여자분일 줄 알았죠. 의뢰인께서 실제로는 의뢰인이 남편분이시죠. 남편분이시고요. 아내분께서 예. 흡연을 하시는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약간의 반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결혼 전에 원래 흡연을 하시던 분이었고요, 아내분이. 근데 결혼 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쵸. 거의 그걸 조건으로 걸어서 결혼을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결혼하면 아이도 가져야 되고 그쵸. 집안에서 뭐 흡연을 하거나 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고 그런 점들을 전부 고려해서 앞으로는 우리 담배 피우지 않는 거야 라고 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모유 수유가 끝날 때쯤에 다시 담배를 피우다가 남편한테 걸린 거죠. 맞아요. 걸렸는데 그때는 이분이 봐줬습니다. 다시는 안 피우는 거야 하고 네네. 약속을 하고 각서도 쓰고 그러고 넘어갔어요. 약속 잘 지켜줬으면 안 오셨겠죠. 안 오셨겠죠? 네, 안 오셨을 겁니다. 네네.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고요. 네. 그 이후에도 몰래 계속 담배를 피우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분께서 둘째를 임신하셨는데 그 임신 중에도 흡연을 하셔서 둘째가 유산을 하는 결과까지 뭐 유산의 발생을 직접적인 원인인지까지는 뭐 저희 변호사들이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렇죠. 뭐 네. 어느 정도 이게 결혼 생활 지속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맞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의뢰인께서는 못 산다. 남편분께서는 네. 이런 상황이면 아내분을 더 이상은 뭐 신뢰하거나 신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내분도 보통 분은 아니신 게 이혼 못한다. 강경하게 이제 맞습니다. 나오시더라고요. 이혼 기각을 구했어요. 네, 네. 이 흡연은 네. 귀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내가 펼쳤어요. 무슨 바람 폈냐, 맞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사실 이런 흡연만을 이유로 이혼을 거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조정에 회부를 했어요. 원래 이혼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로 사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정 성사율도 되게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렇죠. 네네. 저희도 조정으로 많이 끝냅니다. 네네. 어쨌든 이제 판사님이 이 사건 조정을 해보자고 네, 하셨고 네. 조정을 한 이유는 실제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려고 했었던 네, 것 네. 같기도 해요. 수소법원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판사님이 직접 조정을 하시는 거를 의미를 네네. 해요. 네. 이게 조정위원들께서 하시는 거랑은 좀 차이점이 있어서 재판을 실제로 하시는 분, 그리고 나중에 판결문을 쓰실 그 판사님한테 저희 상황을 충분히 조정 네. 과정에서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조정은 안 됐어요. 조정으로 어떻게 네. 잘 하려고 했는데 조정에서- 안 된 거죠? 지금? 네, 왜냐면 조정이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어쨌든 상대방이 수용을 해줘야 돼. 수용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어쨌든 이혼 못 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저희는 상대방을 설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재산분할도 주겠다 뭐 주겠다. 했는데 이거 어차피 재판 끝까지 가면 이혼 판결 나올 네, 것이다. 네, 네. 그러면 시간이라도 절약하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했는데 아내분의 의지는 네. 엄청났네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정은 안 됐어요.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끝까지 간 거네요, 네, 진짜. 끝까지 네. 갔고 저희가 승소 판결 받을 수 있었고요. 승소 판결이라 함은 흡연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신뢰가 상실되고 불만이 누적돼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다. 네. 그래서 아내 쪽의 책임을 인정하였고요. 재판부에서 그거를 판결문에 아예 적시를 이렇게 했네요. 다시 아내가 흡연을 하면서 갈등이 증폭돼 소송에 이르게 됐고 또 남편과의 약속 어겨가지고 더 이상 관계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보인다. 딱 아예 이렇게 네. 얘기를 했네요. 흡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발생했고 네. 흡연 때문에 관계 회복은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특이한 게 선고기일도 두 번이나 연기된 무슨 판사님이 좀 장고를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판결을 내리신 걸로 보입니다. 특이한 게 보통은 친권 그 양육권자가 보통 여자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 사건은 남편분이 친권 저희가 양육권도 가져오셨네요. 네. 저희가 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흡연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네. 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양육권도 가져와야겠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아내 쪽보다는 저희 쪽이 뭐 흡연 여부도 중요하지만 네. 뭐 경제적인 부분 포함해서 양육에 훨씬 더 적합한 쪽이라는 주장을 펼쳐서 이 부분도 승소를 역시 할수 무조건 있었습니다. 남자는 애 못 가져온다라는 어떤 편견에 가까운 것도 정말로 잘못된 거네요. 이런 사례들 보면. 그럼요. 심지어 저희 법인에서 했던 사례 중에는요. 이혼 소송 중에 임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네. 절차가 있어요. 네. 사전 처분 절차라고 네. 하죠. 임시 양육자로 상대방 배우자인 아내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본안 판단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아이를 데려온 네. 사건도 네, 있어요. 네.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근데 네. 이 사례 설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아내분이 보통 분은 아니신데 1심을 네. 수용하고 안 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갈 것 같은데요. 대법원까지. 항소하셨어요. 2심으로 가서 다시 네. 한번 다퉈보자. 네. 근데 이혼 사건은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많지는 않죠. 알려져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재산 분할에 있어서 뭐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네. 많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이외의 조건들 뭐 양육이라든지 네. 이혼 여부라든지 네. 이런 조건들은 이미 이혼 판결을 한번 했는데 항소심에 가서 또 장기간 동안 네. 심리를 하다가 바꾸면 그 가정이 회복되거나 네. 하는데도 방해가 네. 된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판단이 잘 안 바뀌는 네. 편이고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거의 이제 네, 1심을 네. 거의 1년, 2년씩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소심 그거를 가서 갑자기 가면 항소심 가서 180도 바꾼다 그러면 애가 아빠 쪽에 있다 갑자기 와이프한테 오고 사실 상당히 좀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어가지고 네. 항소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저희 쪽에서는 의뢰인을 처음에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네. 저희가 항소심을 가는 것보다 상대방이랑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네. 다만 협의를 할 때는 우리가 채찍만 쓸 수는 없고 당근은 을 줘야 되지 있어야죠.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네. 좀 메리트를 주는 방식으로 재산 해서 분할을 좀 주자. 맞습니다. 만약에 판결로 갔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이 정도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은 네. 수준으로 네. 제시를 하되 네. 상대방에게는 이게 항소심에 가도 어차피 이 사건이 유지가 될 것인데 그럼 굳이 시간을 길게 끌 필요 없이 협의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또 설득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가지고 협상으로 항소 취하로 종결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1심 확정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의뢰인께서는 정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지만 완벽한 결과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혼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아이도 가져왔고요. 아이 양육권도 가져갔고 결국에는 뭐 재산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네, 네. 때문에 뭐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재산 분할을 했고 그리고 항소심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셨고 법률 비용도 어느 정도 네. 절약하셨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은 거죠. 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어떤 순기능 같아요. 만약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안 찾아왔거나 주변 뭐 지인들한테만 얘기했으면 크게 공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네. 가지고 뭐 그러냐, 그냥 좀 참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거라서 네. 그러면 계속 불행한 결혼 생활을 연장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혼이란 게 꼭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혼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